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오늘은요 갑상선 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른건진 네트워크의 원종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갑상선 암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젖의 갑상 연골의 2cm에서 3cm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네. 갑상선에 어떤 혹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갑상선 결절이 양호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양성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이 세포들이 악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갑상선 암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갑상선 결절에서 대략 한 5에서 10% 정도는 갑상선 암으로 판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갑상선 암이 다양한 연령층 중에 유독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젊은 층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갑상선 암은 2017년 이제 암 통계를 봤을 때 네. 위, 대장 그리고 폐암 다음으로 가장 네 번째로 호발하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30, 40대 젊은 층에서 호발하는 암인데요. 여성인 경우에는 39세 정도,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44세까지는 모든 암을 통틀어서 갑상선 암이 가장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젊은 분들한테는 갑상선 암을 좀 주의할 필요가 특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 외에도 갑상선암에 또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상선 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갑상선 쪽이 어떤 방사선에 조사됐던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방사선을 많이 쬐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분들에게 방사선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갑상선 암이 많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떠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상선 암이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갑상선 암이 있다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던 분들이 조금 고위험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의 연구에서는 비만한 분들에서 갑상선 암이 조금 더 호발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갑상선암이요, 증상이 또 별다른 게 없어서 발견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증상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발견을 하죠? 일단 일반적인 사실 암들의 아주 초기에는 사실은 어떤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초기에서는 어떤 증상을 특별히 발견이 되지 않고, 또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더라도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걸 증상이 없는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상선 암도 역시 건강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한다거나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신에 많이 진행된 경우, 갑상선 네.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목소리가 쉰다거나 아니면 목에 어떤 종괴가 만져진다거나 통증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혹시 있게 되면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어떤 갑상선 초음파라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라거나 그런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갑상선암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갑상선암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 결절의 모양과 크기를 따라서 우리가 악성화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요. 이 악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세포 흡입 검사라든지 아니면 중심부 바늘 생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조직을 얻어내고, 조직을 통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하게 되죠. 네, 그럼 이제 검사에서 갑상선암이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하나요? 갑상선 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나 크기 그리고 임파선의 전이 여부 등에 따라서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한다거나 갑상선의 일부만 떼어내는 역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한 주변 임파선 절제술까지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특히 전 절제술에 있는 경우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갑상선암이 재발률이 높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안타깝지만 특별하게 예방하는 법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부 쪽, 갑상선 쪽에 CT를 촬영한다거나 뭐 네. 엑스레이 촬영하는, 특히 뭐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할 때 이쪽으로 많이 방사선 조사가 되는데요. 이럴 때 목 쪽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좀 착용한다 하는 것을 권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암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직업군을 가진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검진을 시행할 때 갑상선 초음파를 같이 하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그런 검진을 통해서 우리 갑상선에 어떤 결절이 발견됐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네. 결절을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검진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요즘 많이 피곤하다거나 증상 등이 있을 때는 혹시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하고 갑상선 초음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른검진 네트워크 원종원 원장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